안녕하세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넷째 날이시고, 목요일이고, 또, 오후 시간이라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시차 적응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마의 시간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제가 옛날에 한번 특강을 했었는데, 새벽 5시에 했어요.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까지 놀다가 그 다음에 저보고 특강을 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현장 선교에서의 효과적인 리서치 방안이라는 제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부제로 선교단체의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 수립이라는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6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사역도 했었고요. 현재 지금 치폴레에서 주로 티칭하고 있는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urban mission, 그리고 리서치 메서돌로지 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행정적으로는 이제 디미스 과정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밑에 줄에 보면 선교단체의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몇 번 이번 주 안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선교단체들이 리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리서치를. 우리 리서치 하자는 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게 리서치를 하자는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이 많이 지금 그걸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서치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동안 또 선각자 같은 분들이 많은 리서치를 하신 분들이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하셨던 리서치와 또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그분들을 보았을 때에 난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리서치를 해도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서치,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리서치를 할 때 선교 단체가 리서치를 할 때에 현장 데이터에 근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서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포지셔닝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단체가 어느 영역을 담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이에요. 그 포지셔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리서치가 굉장히 산발적이 되고 너무 커져버려서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포지셔닝을 할 때에 포지셔닝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할 기여들이 분명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단체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여를 하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래서 리서치는 결국 포지셔닝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여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현장 데이터를 근거해서 전략을 수립을 한다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정리를 해본 것은 뭐냐면은 선교단체가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컨텍스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 빅픽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큰 컨텍스트에서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현실적으로 큰 그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단체가 받은 소명이 선명하고 그에 대한 집중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단체는 이것만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하냐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게 이게 좀 선이 분명하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전략 수립에서 기초적인 체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에 필요한 필드 데이터를 필드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듣는 데이터들 아니면은 다른 데서 썼던 데이터를 우리 거에다 적용하는 것은 좋은 참고는 되겠지만은 내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필드에서 데이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굴삭기가 있는가 우리한테, 그죠? 불도저하고 굴삭기가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땅 위에서 계속 그 필드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한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 필드 데이터를 가질 때 첫걸음으로서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하고 그다음 비전에 대한 인식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리얼리티 인식은 결국 연구소가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연구 인력들이, 비전은 그러면 연구 인력이 가져다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리티하고 비전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다 지금 그 연구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서 그 몇 가지를 지금 또 이슈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단체가 받은 소명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는가. 우리 단체는 이것을 여기에 목숨 거는 단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명한 이해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 단체는 정말 진짜 하고자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가, 그 말이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이 그 3월 달에 학기 시작할 때 보면은 근면 성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액자 위에 반 앞에 써놓으시잖아요. 태극기 옆에 써놓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절대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 가끔 청소할 때만 닦는다. 이제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정말 이걸 하겠다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단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필드에 대한 선명한 규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필드는 이거다라는 선명한 규정이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하면 그 다음 자동으로 나오는 게 필드인데, 요거는 요 영역이 내 영역이다라는 게 필드인데, 자리매김이 분명한가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위클리프 한국 이제 GBT에서 하는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에 한동대학교를 함께하는 학교가 이제 아릴락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문화인류학을 한 학기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아릴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 상태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서 옆에 있는 교수님들을 계속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눈을 뜬 게 뭐냐면, 이전에는 성경 번역을 할 때는 번역을 그냥 하는 걸로 알았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굉장히 좁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그 아이템이 분명해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좁은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전문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많은 그 박사들과 그리고 연구원들이 다 동원돼야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드가 분명하고 전문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또 무궁무진한 세계가, 아무리 좁을 줄 알았었지만 무궁무진한 세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선교적 안목을 갖고 있는가죠, 우리 단체가. 또 위클리프 이야기를 한번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옆에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위클리프에서는 처음 그 나라에 파송을 하면 10년 동안은 특별한 일을 안 준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박민혜 선교사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왜 안 주냐면은 이 위클리프가 그 나라에 대한 변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일단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일단 살아야 변수가 알잖아요. 이 팩터들을. 그래서 그동안은 거기서 일단 변수를 습득하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살아보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뭐가 문제라는 거를, 우리 단체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그래야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리서치할 토픽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만들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선교적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제임스 앵겔이 오래전부터 이제 spiritual decision process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9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건 사람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9가지로 쪼갰는데, 처음에는 아예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 쭉 자라서 옛주인과 이별한 게 이때 영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재생산을 하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한 개인이 이제 변화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데이턴 앤 프레이저가 썼던 실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말한 거랑 이제 지도가 뒤집어진 상태예요. 전혀 무의식이 있었고,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이걸 좀 크게 확대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글씨가 좀 크게 만드는 2개짜리 그림 있는 거 있죠? 예. 역시 좀 흐리죠. 여기 보면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가 한 민족이 있는데, A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은 무의식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데까지 -7에서 +3까지 올라갈 때, 이 집단 같은 경우는 무의식과 의식과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만 다 몰려있는 민족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100%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무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모르는 집단이고, B 집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진 그룹들이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이 위에 또 아주 몇 명이지만 있는 그런 집단이고, C 집단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가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선교 단체가 어떤 선교 단체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민족을 갈 것인가가 여기서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선교 단체라면은 A 집단 쪽에 좀 많이 가야 될 것이고, 잘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꽤 좀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다 하면 모빌라이즈 그 사람들을 컨버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고, 여기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곳이라면 전혀 기초적인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런 리서처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전혀 그 민족이 어떤 그 구조가 있느냐에 따라서 리서치 토픽들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로는 제임스 앵겔스의 Spiritual Decision Process and Evangelistic Strategy라는 이론이 굉장히 여기에 우리 참고할 만하고요. 네이턴과 프레이저가 썼던 그 이론들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비고 소가르드의 Two-Dimensional Strategy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선교단체들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그 참고가 되는 이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그 이론이 다시 제임스 앵겔스가 한번 다시 나왔는데, 또 그리고 여기 미고 소가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그 선교단체들이 그 리서치들을 배치할 때 중요한 그 이론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X좌표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이, 한 개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그 감정부터 플러스 감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플러스 6까지 감정이 변화되는 거고, 이 Y좌표는 뭐냐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인데, 보통은 보면 이 화살표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발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 필링에서 지식이 발전하고 점점 더 그 지식이 좋은 쪽으로 가고 감정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가게 되는데, 닥터 비고 소가르드가 이걸 볼 때에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뒤꿈치인데 를 통과할 때쯤에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쯤에. 요때쯤 될 때 주로 예수님 영접하더라.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이 앞에는 그 작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전도였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좀 더 했을 때 한 국가나 한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그 5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그 케이스가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도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바꾼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했을 때, 여기서는 아마 보통 보면 제일 많이 필요한 연구원들이 주로 그 미디어 연구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사람들, 매스 미디어 연구가들이, 크리스천 매스 미디어 연구가들. 이때는 그 사람들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그 단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연구가들이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민족적인 기독교, 그 기독교 안에서 가장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돼서 그들의 기독교로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컨텍스츄얼 연구가들이 많이 필요한 각자 다른 그 아이템들이, 리서치 아이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연구의 타입들이 그래서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타입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첫째는 현장 연구가 그 탐색적인 연구, 전혀 기초적인 연구가 안 됐을 때 더듬어야 될 연구들 있죠. 보통 보면은 이제 미전도 종족을 할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 연구할 때, 기술적인 연구라는 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티브죠. 그러니까 기술하다.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다는 거죠. 보통 대통령 선거할 때에 많이 나오죠. 몇 퍼센트 했는데 몇 퍼센트가 찬성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적인 연구는 이게 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하는 거 연구하는 거고, 인과적인 연구는 코젤러티는 뭐냐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그 인과적인 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A 집단처럼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민족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저라면 여기 대해서 기술적인 연구,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다음으로
적어도 이게 다 몰려 있으면 이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연구를 저라면 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처럼 여기는 조금 있고 조금 양쪽에 약간 밑에 있는 데라면 인과적인 연구를 해서 서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연구를 저라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다 한다면 저라면은 탐색적인 연구를 하겠어요. 탐색을 해서 더듬는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를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단체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스타일들과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볼 때에 리서치를 할 때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리더들, 힘 가진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여기는 리더들이 많으신데 리더들이 하실 일들은 이 빨간 색깔의 일들을 하시고 초록색들은 뭐냐면 실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돼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리더가 이 일을 받아서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서 아마 각 선교단체들은 이 프로세스를 좀 참고하시면 리서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선교사들의 문화 이해와 변수 파악 능력이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다시 말해서 현지어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곳에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진 현지를 깊이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단체 연구 의지와 연구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선교단체가 정말 리서치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뿐만 아니라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인력도 우리 애들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가 사역에 사용되기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네 번째는 퍼블리싱을 해도 수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읽어줘. 퍼블리싱을 했는데 읽어주진 않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리서치 결과가 실제 사역에 쓰이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제가 틀렸죠? 쓰이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 못 잡았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첫째는 미니 연구원들 간의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우리가 지금 큰 단체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좀 자꾸 모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 로컬 연구소나 연구원들을 개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연구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안하지만. 근데 현지인들이 자기 문화를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기술들을 빨리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해드렸을 때, 그리고 그분들한테 세계적인 단체하고 연결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 연구원들 개발은 앞으로 저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일을 자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언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있었던 그 석사 논문들을 제가 샀어요. 저널들을 계속 사고, 나중에 언어 공부를 할 때는 현지인하고 그걸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 논문들이 읽는 것들을 현지어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연구원들을 키워냈었어요. 그리고 서포트 해주고 해서 현지 리서치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시도들을 했었는데 그런 시도들을 좀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원들이 신학교에서 현실적인 현장 연구의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단체 회원들이 혼자만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큰 단체끼리만 했을 때는 각 단체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들이 쉽지 않은 다이나믹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학교랑도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에 보면 여기 리스트에 나온 것처럼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석사나 박사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박사 과정이 선교학 박사 과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디민 in Missiology, 디미스 in Missiology, 그 다음에 PhD in Missiology 같은 게 있는데,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는 플로에서는 이 3가지 박사 학위가, 많은 분들이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 현장 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DME는 자기 사역에 대한 고찰과 고찰과 그것을 반영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자분들한테 굉장히 어울립니다. 자기 사역을 잘 하시기 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려요. PhD 같은 경우는 학계나 교육계 그리고 연구계 리더들,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전문 연구가가 되든지 아니면 교수가 될 때는 PhD가 굉장히 어울려요. 근데 디미스 같은 경우는 이론과 현장을 통합하는 선교적 리더이기 때문에 동료 환경을 변화시킬 실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기관의 행정가, 선교 리더들, 개척 분야의 리더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프랙티셔너이면서도 리서치가 되는 데서 디미스가 굉장히 그쪽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선교학에서 리서처들을 개발을 하는 데서도 학교들을 또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그 서적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데이턴 앤 프레이저가 썼던 세계 선교 이론과 전략, 조금 오래됐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판이 됐지만 아주 꼭 절판됐지만 꼭 보시라고 하는 책.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그 제임스 앵겔스가 썼죠. 그다음에 닥터 미고 소가르드가 썼던 그 현장 사역 조사 연구 방법론은 이거는 리서처들이면 꼭 좀 봤으면 좋겠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상입니다.